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하기는 시간이 좀 너무 제약이 돼가지고 제가 이것은 좀 요약은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 이민원 이사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좀 귀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옥구 신매니지먼트 이민원 이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안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저 선사나 관리사는 사실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살짝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한 꼭지점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선주사나 관리사의 목표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승무원의 안전, 그다음에 선박의 안전, 환경보호, 화물의 안전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겠죠. 10월 13일 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17,00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었고 실종자 158명을 포함해서 453명이 사망한 이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이 필요함을 질책을 하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상황에 따라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이 해양 사고의 증가, 해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중요성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군안은 사실은 작은 의미의 군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예인을 군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관리상, 선주사로서의 비상예인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는 상황인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여러 어떤 비상예인을 실시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군안이 비상예인이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드리면 2015년도에 컨테이너 GT 7,400짜리 컨테이너가 선원 18명, 그다음에 컨테이너 약 300개를 스티유를 싣고 울릉도 북서방 쪽에서 엔진 사고로 이제 드리프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그게 이제 식별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으니까 급하게 오션터그를 수배를 해서 본선에 보냈을 때 8월 24일 날 본선에 도착해서 예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인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예인삭이 절단이 되고 예인 장비가 유실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출발했던 오션터그가 더 이상 이 배를 예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판단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다시 한번 또 제2차 예인선을 통해 가지고 8월 26일 날 2차 예인선이 본선에 도착을 했고 결론적으로 8월 29일 날 포항에 이 배가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약 6.5일 뒤에 이제 포항으로 귀향을 한 상황인데 이때 당시 외부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15호 태풍 고니가 동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8월 20일 날 사고를 식별했을 때 태풍 위치는 약 1200마일 바깥이었습니다. 타이완 쪽에서 식별이 됐었고 위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1차 토잉을 시작했을 때가 서귀포 남쪽으로서 약 500마일 본선과의 500마일 거리였습니다. 만약에 1차 토잉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포항에 돌아왔을 때 태풍과의 거리는 약 16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선박 관리를 하면서 태풍과의 거리를 200마일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 1차 토잉이 성공을 했다면 태풍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안전하게 본선이 포항 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1차 토잉이 실패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 태풍이 이 표류하는 선박을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행히 인명사고나 환경 오염사고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엄청난 많은 선원들이 힘들었고 회사는 회사들이 힘들었고 아마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했다면 3일 만에 끝났던 부분이 사실 6.5일의 시간이 걸렸었고 이로 인해서 선박은 선박대로 파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토잉 비용도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 또 선박에서의 그 비상 예인에 대한 인식은 선박은
비상예인 장치를 갖고 있는 선박도 있고요. 특수선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장치 비슷한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비상예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만들어 놓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군안 시스템인 발전이 더디고 한다는 자체가 뭐 해상은 해상대로 계속 교육을 하고 제재를 하고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관리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뭐 ETV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뭐 이건 반복적인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지는 않고 2017년도에 해양경찰청에서 주최했을 때 스미스에서 저 방지군안 전문가 양성 교육에 따른 어떤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서 보면 결국 스미스에서는 한국에서도 ETV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타임로스를 해소할 수 있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ETV가 있지만 윤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후 최대 2시간 안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출항을 해야 되는 그런 자체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사고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미나 당시에 그 담당자한테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제 국가 차원하고 군안에서 합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지 액수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남아공에 있는 ETV 이게 풀이 180톤이더라고요. 이 한 척을 유지하는데 5천에서 10,000불의 비용이 발생한다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상당히 작은 비용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꼭 그 ETV 같은 개념이 아니더라도 앞에 그 토론자나 뭐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에 맞는 어떤 그런 꼭 ETV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면 선주사가 필요한 군안 서비스는 준비된 선박이 있어야 되고요. 검증된 기술이 있는 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안전하게 작업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군안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인명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보다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해양에서 이런 어떤 뭐 군안 서비스 관련돼서 육상에서 가장 비슷한 업종이나 어떤 시스템이 뭘까라고 봐서 소방서가 가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찾아다 보니까 그 소방서 서비스 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가지의 소방서에서 이제 대국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현장이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사실은 4가지는 관리사나 선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습하겠습니다라는 이 서비스 현장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떤 한 민간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부 쪽의 어떤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협회에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민간 어떤 그 선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기 사항이 났을 때 급하게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조언, 어떤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좋은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현장이나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이라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원 이사님께서 역시 그 ETV에 대한 어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 변호사님과 이민원 이사님이 아마 같은 그런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고 아마도 이제 군안 체계의 어떤 구축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측면 이런 것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제약상 바로 우리 삼성화재 우리 김양욱 부장님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